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때 30개들이 한 판에 10,000원 이상까지 치솟았던 달걀 값이 최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달걀이 대량 출하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이면 달걀 값이 최대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30개들이 달걀을 하루에 20판씩 쓰는 대형 제과점입니다. 지난달 30개 한 판에 최고 9,500원에 공급되던 달걀 도매 가격이 이달 들어 7,500원, 20%나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서 조금은 났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죠. 더 내려야 되죠. 경남의 대형 할인점들도 속속 달걀값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의 한 할인점은 30개들이 일반 달걀값을 9,500원에서 하루 새 8,900원으로 6% 정도 내렸고 15개들이 왕라는 6,000원에서 5,800원으로 10개들이는 4,000원에서 3,850원으로 3% 안팎씩 내렸습니다. 약간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싸죠? 그래도 여전히 비싸긴 비싸죠. AI가 진정세로 돌아선 뒤 산란딱 집산지인 양산에서 최근 달걀 460여만 개가 출하되면서 달걀값이 내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주말이면 달걀값이 지금보다 최대 10%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소비가 되는 시점에서 한 주말에는 지금 판매가에서 5%에서 10% 정도 할인된 금액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신선 달걀 31만 7천여 개가 부산항에 도착해 경남 지역의 달걀값 안정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최근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도 어렵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편도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역주행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겁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외국인이었습니다. 사고 후에 바로 그 혈액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0.199% 그 만취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다른 차량이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무면허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교통사범은 경남에서만 1,10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무면허였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거주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차량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 시험에서는 외국어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면허 취득이 어렵다 보니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가 많은 겁니다. 한국어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외국인의 경우가 아닌 분 경우에는 자국어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국어로 시험 볼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무면허 외국인 차량은 만여 대.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 밭에 있던 농막과 차량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농막 17제곱미터와 옆에 있던 승용차가 모두 타 500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디에서 불이 시작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T 중공업 노동조합 농성장에서 현수막 훼손이 잇따라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S&T 중공업 노조 노숙 농성장에서 지난달 15일과 30일 잇따라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S&T 중공업사 측 직원 2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렸다 구조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한 달여간 치료를 끝내고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뜻으로 새복이라 이름 지어진 이 상괭이의 귀향길을 장성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상괭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배 밖으로 옮겨집니다. 다시 만난 고향 바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다 이내 미끄러지듯 자연스럽게 헤엄쳐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곳 거제도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4살 박이 수컷 상갱이. 건강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주둥이에 상처도 있었고 꼬리나 옆에 지느러미 쪽에 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갱이는 곧바로 돌고래 장기치료 전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상처 치료와 함께 상갱이가 야생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뒤따랐습니다. 최대한 그 살아있는 먹이를 중심으로 급이를 했었고 그리고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구조 당시만 해도 6개월가량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됐지만 예상외로 회복 속도가 빨라 이렇게 한 달여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개구장이 같은 해맑은 미소로 사랑받는 상갱이. 그러나 최근 급격히 개체 수가 줄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춥긴 하지만 어제만큼은 아닙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창원의 기온 0도로 시작을 합니다. 한낮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고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저녁을 기점으로 겨울비가 지나면서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습니다. 전국 하늘빛 쾌청한 가운데 창원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밀양 영하 5도, 함안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통영과 김해 10도, 거제와 밀양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가 영하 7도, 합천은 영하 8도로 출발해 남해 10도, 진주와 하동 1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군의 오지마을에 지방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9개 중학팀이 참가하는 제5회 의령군 숲의 전국중학교 초청 야구대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고성군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남해군이 이동면 해안도로변 비자나무 단지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거창군 위천면 황산 1구 주민 15만 원, 위천면 황산 2구 주민 15만 원, 위천면 적십자 회원 10만 원, 위천면 남녀의용소방대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가조면 신청 경로당 12만 원, 가조면 상마 경로당 회원 10만 원, 상마마을 주민 10만 원, 가조면 왕대마을 주민 여러분이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가조면 음기 경로당 회원 10만 원, 음기마을 주민 10만 원, 가조면 중마 1구 주민 10만 원, 중마 1구 경로당 회원 여러분이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주상면 거기마을회, 주상면 고대마을회, 주상면 도동마을회, 보강마을 이장 조현재 씨가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주상면 보강마을회 회원 10만 원, 주상면 상도평 마을회 10만 원, 송이마을 이장 장혜수 씨 10만 원, 오무마을회에서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 지역 건설 수주액이 7,600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경남의 신규 주택 공급이 늘면서 건축 부문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기계 장비와 금속 가공 등 제조업 생산은 3.4%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시민의 절반 이상은 창원시 이미지를 산업도시라고 응답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보름 동안 만 18세 이상 창원 시민 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창원시 이미지는 응답자의 58.4%가 산업도시라고 답했고
문화예술도시 19.1%, 환경도시 17.5%를 차지했습니다. 또 창원시민 10명 중 3명꼴은 연간 30만 원 이상을 문화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시 동읍을 가로지르던 옛 경전철 철로가 내년 8월까지 철거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덕산 조차장 이전 사업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고 신안 아파트에서 덕산역 구간의 철로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대표 예술인 가운데 한 명인 조각가 문신 선생의 대표 작품전이 이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마산 시립 문신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문신 선생 작품 가운데 창작 브론즈 작품인 하늘이 나는 꽃을 비롯한 8점과 드로잉 작품 32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문신 선생의 회화와 조각, 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경남 지역 시설물과 건축물 등 2만여 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에 들어갑니다. 이번 진단에는 건축과 기계, 전기 분야 전문가로 안전점검 상설 기동반을 꾸리고 축대와 절개지 등 해빙기 안전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공공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물 가운데 야영장이나 시장,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집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